안녕하세요. 김세원입니다. 오지 않는 기차를 기다리는 노인과 소녀의 슬프고도 따뜻한 이야기의 서평을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기적은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 한국인들에게 언제나 가슴을 서늘하게 감동을 주는 이야기다. 남한 최북단의 상징물로 남아있는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노인의 마음은 고향이 그리운 주인공의 심정만이 아니라 한국인이라면 남이나 북에 살든 똑같은 한마음일 것이다. 기적을 기다리는 노인의 기적은 기차의 기적이기도 하며 민족 통일의 기적이기도 하다. 그의 기다림은 부조리하고 희망이 없는 베게트의 고도를 기다리며의 그 고도와 다른 희망이 있고 구체적인 것이다. 해가 바뀌어 따뜻해진 봄날, 노인은 춥고 음산한 겨울의 오랜 동면에서 깨어나듯 언덕 위의 움막집에서 봄볕이 부신 눈으로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한쪽 어깨에 망태기를 걸맨 노인은 이마에 손을 얹고 햇볕이 하얗게 쌓이는 북녘 아득한 골짜기를 길게 바라보고 나서 조심스러운 발길로 언덕길을 내려섰다. 산자락 비탈진 언덕길은 금년에도 어김없이 무성한 쑥대와 엉겅퀴 억새가 기세 좋게 자라 메마른 가시덤불로 언덕길을 뒤덮고 겨우 생쥐나 한 마리 오갈 만한 자기를 남겨놓고 있었다. 노인은 지난해보다 왜소하게 늙어 보였다. 홀쭉한 얼굴에 주름살이 깊게 얽힌 얼굴은 더욱 야유어 앙상스러운 광대뼈가 앙상이 붉어지고 얼룩점들이 새똥처럼 쫙 깔려 있었다. 그동안 생애의 온갖 험너와 모진 풍상의 세월을 헤치고 허위 넘어 이제 저만치 북망산을 바라보는 널감이 다 되어버린 듯하지만 아직 노인은 더 버티고 살만한 여력을 느끼고 있었다. 꿈속 같은 마음이야. 항상 그랬지. 어느새 다 늙어버렸는걸. 은사실처럼 하얗게 성긴 머리칼이 설렁거리는 언덕머리에 올라선 노인은 한숨을 깊이 쉬었다. 세월을 이길 장사가 없지. 견디기 힘든 것은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갈 수 없는 서글픔이 가슴을 짓눌렀다. 인생의 모든 것이 먼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린 세월. 그때 그날로 멈춰버린 가족들의 환영은 언제 어느 때나 눈앞에 선연한 전경으로 떠오르고 그러한 세월은 갈수록 자꾸만 더 가슴에 사무치고 그리움은 고단하게 지친 삶을 한층 더 힘들게만 했다. 살아온 세월은 왜 그리도 모질기만 한 것인지. 노인은 군인들의 초소가 있는 마을 모퉁이 언덕에 우두커니 발길을 멈추고 하얀 갈목이 설렁설렁 나부끼는 갈대밭 벌판을 저 멀리 길게 바라보았다. 기차역은 벌판 갈대숲이 우거진 한가운데 고요하게 묻혀버린 망각에서 소리 없이 태어나듯이 새롭게 단장된 건물로 하얗게 솟아있었다. 오가는 사람 하나 없이 적막했다. 봄볕이 안온한 갈대밭엔 해를 넘긴 갈꽃이 미풍에 나부끼며 잔잔한 은빛 물결을 이룬 가운데 가물가물 아지랑이가 피어오른 갈대밭 하늘 높이 종달새 한 마리가 날아오르고 있었다. 노인은 내친 발걸음으로 갈대밭길을 걸어갔다. 허드러지게 피어있는 갈꽃들이 고요한 벌판에 외로운 길손에게 하얀 손이라도 흔들어주듯 명지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기차역엔 손님 한 사람 보이지 않았다. 북녘을 거슬러 오는 벌바람은 아직 차가운 냉기를 품고 기차역을 황량하게 휩쓸고 있었다. 갈대밭 한가운데 우뚝 솟아 정막에 잠긴 목조 역사는 유령이 깃든 흉가라고 해도 좋을 듯 했다.
물론 유령의 집은 결코 아니었다. 역전 앞마당은 잘 다듬어진 회양목과 시멘트 인조목 벤치하며 누군가 벌써 성급하게 심어놓은 화초가 보였다. 잔디밭 언덕엔 개나리가 노란 꽃망울을 막 터뜨리고 있었다. 노인은 화단가에 나뒹구는 음료수 깡통 하나를 주어 휴지통에 밀어넣고 천천히 허리를 세웠다. 커다란 자물통이 내내 잠겨있던 기차역 대합실 출입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깊은 수심이 무겁던 노인의 얼굴엔 전에 좀처럼 볼 수 없던 화기가 번지며 미소가 떠올랐다. 오늘은 기차역에 손님들이 많이 오는 모양이군. 노인은 도대체 어떤 손님들일까 생각하면서 출입문이 활짝 열린 기차역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텅 빈 대합실의 회백엔 혀를 한자나 길게 빼물고 총검에 등창이 꿰뚫린 괴뢰공과 김일성 부자의 멀거스런 모습의 낙서가 가득했다. 대합실에 들어선 노인은 길게 놓인 의자에 올라앉은 먼지를 한 손으로 쓸어냈다. 노인은 보얗게 쌓인 먼지를 쓸어낸 것이 아니라 얼어붙은 서리를 쓸어낸 것처럼 손이 차고 시렸다. 대합실은 서늘한 냉기가 설렁거리고 있었다. 연약한 노고를 이끌고 들어온 노인은 잠시 다리심을 하다 말고 몸이 으스스한 대합실을 걸어 나왔다. 기차가 막 손님들을 싣고 떠나버린 듯 텅 빈 승강장은 더할 나위 없이 적막했다. 승강장 철길 저편에 홀로 서 있는 예수표가 무척 쓸쓸하고 외로워 보였다. 기차역 밖으로 가시 철조망이 가로질러 나간 갈대밭엔 지뢰 표지판이 붉게 걸려 있었다. 노인은 갈대밭 저 멀리 뻗어있는 철길을 바라보았다. 기름진 땅에 무성하게 파도치던 갈대숲이 해묵은 잿빛 벌판을 가르며 뻗어나간 철길은 마른 갈대숲에 묻혀 가뭇없이 사라지고 있었다. 노인은 힘차게 대지를 누비며 달려오는 기차의 육중한 진동과 우렁찬 기적소리에 귀를 기울이듯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기차는 오지 않는다. 노인은 저린 발을 천천히 움직이며 걸어온 승강장 벤치에 등을 붙이고 기대에 앉았다. 개천을 낀 철책성 길목에 떼장을 두텁게 쌓아 올린 군인들 방벽 초소에 총을 비껴든 병사 하나가 보였다. 산모퉁이 기슭에 나지막하게 들어앉은 파견부대 오두막 막사는 잠적했다. 개천 기슭도리에 흰 띠를 두르듯 나있는 최전방 도로엔 군부대의 보급 차량이 뽀얀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가고 있었다. 논밭들이 펼쳐진 벌판 가운데 몇 채 안 되는 집들이 올막졸막 모여있는 마을엔 교회의 십자가 탑이 평화스럽게 올라와 있고 좁다란 운동장과 학교 건물이 보였다. 그때 노인의 흐린 시야에 어린 소녀가 하나 나타났다. 노란 책가방을 등에 맨 소녀는 개천 언덕을 올라와 한 손에 든 신발 주머니를 빙글빙글 돌리며 뛰어왔다. 민통선 마을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었다. 소녀의 등에 맨 노란 비닐 책가방이 부신 봄볕을 받아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었다. 아랫마을 한 길이 가로질러 나가는 삼거리의 소녀였다. 소녀가 귀엽게 강정거리며 뛰어오던 도로에 갑자기 육중한 군용 트럭이 질주를 하는가 싶더니 소녀를 가랑이처럼 길서프로 훅 밀어내면서 보안 흙먼지로 집어삼켰다. 저런 노인은 놀란 비명으로 몸을 벌떡 일으켰다. 군용 트럭이 폭풍처럼 달려나간 뒤 소녀는 뽀얀 흙먼지 속에서 차츰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숨이 멈추는가 싶던 노인은 안도의 한숨을 푹 내쉬었다. 이번엔 무장한 군인들이 길게 꼬리를 물며 달려가고 있었다. 고요하던 벌판길에서 흙먼지를 담뿍 뒤집어 쓰던 소녀는 혼자 심심한 장난질이 없이 달려왔다. 어서 오너라. 노인은 소녀를 반갑게 맞이했다.
할아버지, 나 많이 기다렸지. 턱에 차오른 숨을 시근거리며 기차역으로 달려온 소녀는 철길로 먼저 쫓아내려갔다. 책가방을 등에 맨 채 철길 땅바닥에 납작 엎드린 소녀는 철길 위에 길을 갖다 붙였다. 철길이 울지 않는다. 기차가 안 와, 할아버지. 소녀는 따뜻한 봄볕에 달아오른 철길에 데이듯 따끈한 깃바퀴를 한 손으로 비비며 승강장으로 올라왔다. 오늘은 학교에서 일찍 오는구나. 노인은 소녀가 귀여웠다. 토요일이야, 할아버지. 소녀는 3학년이었다. 짧은 다리로 강종강종 다가온 소녀는 벤치에 할아버지 곁에 붙어 앉았다. 또 어느새 그렇게 되었구나. 노인은 한숨을 쉬었다. 학교에서 친구 애들이 놀다 가라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맨날 나를 기다리잖아. 그래서 안 놀고 그냥 막 달려왔어. 벤치에 올라앉은 소녀는 짧은 두 다리를 연신 가동거렸다. 이 할아버지가 기다릴까봐 빨리 달려왔어. 그럼 이따 돌아갈 때 이 할아버지가 나를 업고 가야 되겠구나. 노인은 까만 눈망울이 반들반들한 소녀를 보며 약속했다. 할아버지, 기차는 왜 안 와? 할아버지가 말했잖아. 철길에 한쪽 길을 갖다 대면 바람이 불 때 전봇대의 길을 갖다 대보면 전깃줄이 싱싱 우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철길도 기차가 달려오면 싱 하고 운다고 그랬는데 난 한 번도 철길이 우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단 말이야. 글쎄다. 할아버지가 나 놀려먹으려고 거짓말을 했지. 그치? 소녀는 여느 때와 다르게 통통하게 부어오른 볼로 깐진 소리를 했다. 이 할아버지도 그걸 모르겠구나. 아마 기차가 오다가 빵꾸가 났나 보다. 할아버지도 참, 기차 세 바퀴가 어떻게 빵꾸가 나. 맨날 봐도 기차가 안 오던데 할아버지는 참말로 거짓말쟁이야. 소녀는 동그란 눈동자를 굴리며 투정을 부렸다.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오지 않겠느냐. 노인의 얼굴엔 수심이 짙게 서렸다. 치, 할아버진 바보야. 기차는 안 온단 말이야. 난 한 번도 기차가 오는 걸 못 봤단 말이야. 엄마도 그랬어. 선생님도 기차는 오지 않는다고 그랬단 말이야. 난 알아. 할아버지가 혼자 맨날 심심하니까 나를 놀리려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소녀는 선생님과 엄마가 들려준 대로 또박또박 반박했다. 기차는 온단다. 저렇게 철길이 있는데 기차가 왜 안 오겠느냐. 이 할아버지는 너와 내가 앉아있는 이 정거장에서 기차를 타고 집에 갔단다. 아니야. 여기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은 할아버지뿐이야. 난 알아. 오늘따라 소녀는 빤난 소견으로 나왔다. 할아버지는 고향에 돌아가야 한단다. 딱 한 정거장이야. 할아버지도 집엔 너 같은 딸이 하나 있단다. 노인은 시간이 멈춘 먼 기억 속을 이야기했다. 주름살이 굵게 이랑처럼 패인 노인의 얼굴엔 무수한 회한들이 떠올랐다. 착취와 수탈이 극심하던 외정의 패망, 태극기를 흔들며 해방을 맞이하던 기쁨도 잠깐, 삼천리 강토를 피로 붉게 물들이던 전쟁말이 거제도 방공 포로 수용소를 나와 허덕지덕 달려온 기차역. 고향으로 가는 기차는 오지 않았다. 늙은 어머니, 아내와 자식에 대한 그리움, 낯선 타향에서 혼자 늙어가는 서러움, 기나긴 세월 동안의 기다림. 그는 언제나 꿈을 꾸었다. 꿈속에선 모든 것이 가능했다. 벌판으로 뻗어있는 철길을 바라보고 있느라면 어디쯤인가 기차가 오고 있었고 마음은 벌써 고향에 가 있었다. 그것은 졸지에 단절되어버린 삶의 연장선상이었다. 이제 시들어가는 힘과 얼마 남지 않은 생존을
한 자락 꿈으로 채워주는 마지막 절정의 순간들이기도 했다. 허물어져 늙은 몸으로 정신이 가장 흐렸을 순간에도 그는 고향의 모든 것들이 떠올랐고 어린 딸 나이의 모습이 선명하였다. 조선인민공화국, 남반부 인민해방, 제국주의 군대의 내방탄 폭격, 패전, 그리고 한설인 이별, 삶의 평화와 안식이 없는 세상의 떠돌이. 우리 순지 배고프지? 노인은 소녀에게 물었다. 소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노인은 언제나 한쪽 어깨에 메고 나오는 걸망에서 보자기에 싼 것을 꺼내었다. 주먹밥이었다. 오늘은 너를 주려고 할아버지가 고소한 깨소금밥을 해왔구나. 노인은 고소한 깨소금으로 둥그렇게 뭉친 주먹밥 한 덩이를 배가 고파 보이는 소녀에게 건넸다. 먹어보려무나. 깨소금에 뭉친 밥이라서 고소하고 아주 맛이 있을 거야. 인적이 드문 벌판길에서 소녀를 만난 노인은 매번 주먹밥 한 덩이씩을 더 맛깔스럽게 만들어 오고 있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회에 다시 뵙겠습니다.